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막을 내리면서 정치권의 기류가 달라진 게 확연히 감지됩니다. 특히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놓고 그간 요지부동이었던 여당 안에서 찬성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임기가 남은 이번 국회에서 특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대통령실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 채모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 등을 규명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야당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따라 이달 3일 자동 부의돼 표결만 남아 있습니다. 야당들은 현 국회에서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하고 대통령실 연루 의혹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만약에 무고한 군인의 제복 군인의 명예를 어떤 대통령의 권력으로 짓밟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요. 저는 큰 틀에서는 이거는 정권 입장에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간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완강히 반대했던 여당은 총선 참패 뒤 속내가 복잡해졌습니다. 기세가 오른 야권의 공세에 맞설 동력을 이미 상실한 마당에 대통령실을 직접 겨누고 있는 특검을 선뜻 받기도 난감하기 때문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론적 입장인 듯하면서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는데요. 혹시 그 대표님으로서 한마디. 그것도 양당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상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빅매치에서 살아 돌아온 중진 안철수 의원이 벌써 찬성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럼 찬성표 던지실 계획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도 더욱 깊어집니다. 안팎으로 쇄신을 요구받는 마당에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권 카드로 대응하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의료 대란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논의나 대화 시도는 멈춰버린 모습입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들이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료계는 총선으로 확인된 민심을 받들어서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이탈한 이후 정부는 거의 매일 브리핑을 열고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속히 현장으로 복귀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런데 총선 당일 개표가 한창이던 밤 9시, 정부는 다음 날 예정됐던 브리핑을 긴급 취소했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중대본은 중수본으로 규모를 축소하더니 브리핑도 생략했습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들이 총선 이후 일제히 사의를 표하면서 의대 증원 정책도 표류하는 모습인데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면서 대통령실의 의중을 살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다만 의료개혁은 국민적인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기존 방침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선거를 통해 확인된 진짜 여론을 받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이 의대 증원 정책은 총선용 인기 영합 정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당 참패라는 심판을 내렸다는 겁니다.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시고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정부의 판단이 어떤 건지를 보고 향후에 저희들도 어떻게 대응할지. 한편 사직 전공의 1,325명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강행으로 피해를 봤다며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오는 15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활동을 하라고 뽑는 사람들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할 46명의 비례대표 의원들도 다양한 직종과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포진됐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세계 사격 역사상 최초로 하계 올림픽 3연패에 성공을 했습니다. 올림픽 권총 종목 금메달 4관왕으로 사격 영웅이란 타이틀로 불렸던 진종호 선수.
대한체육회 이사를 거친 뒤 국민의 미래에서 금배지를 달게 된 18명 중 1명이 됐습니다. 스포츠를 활성화해서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제작 과정에 참여했던 탈북과 학자 박충건 박사는 국민의힘 인재 1호로 영입돼 향후 4년 일터를 국회에서 갖게 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우리 안보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그런 싸움을 해나가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번은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입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확장시켜 나가는 걸 당면한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동할 권리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집에 있어도 감옥 같은 시설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의 백승아 당선인은 교권 보호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른바 서희초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습니다. 리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가수 김재원 씨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에서 활동하다가 이번에 조국혁신당에서 본격 정치인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무도한 정권에 대항하여 마침내 꼭 함께 승리합시다. 끝내 이기리라. IT 전문가인 이혜민 전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는 과학기술 예산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개혁신당에선 의대 증원 이슈를 넘어선 의료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주영 전 순천향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와 이준석 대표와 줄곧 호흡을 맞춰온 천하람 변호사가 배지를 달았습니다. 새로운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총 46명으로 이 중 여성은 24명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기본소득당으로 활동해온 용해인 의원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미래에서 선출돼 이례적으로 재선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기록을 가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투신해 숨지고 남성들이 있던 객실에서 20대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숨진 남성들이 미리 범행을 준비했던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숨지면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20대 여성이 친구를 만난다고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경기 파주시 한 호텔에 택시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10일 오전 해당 호텔을 찾았습니다. 찾아온 경찰에게 남성은 실종 여성이 시내에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고, 경찰이 CCTV 확인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남성 2명이 호텔 밖으로 투신했습니다. 얘기만 들어서 도와줬대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눕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서울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들이 머물던 객실에서는 20대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손과 목은 플라스틱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남성들이 플라스틱 끈을 챙겨 방으로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영상에 찍힌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끈이 방 안에서 발견된 걸로 미뤄 남성들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4명 간 관계를 보면 남성끼리는 친구이고 여성 1명은 남성 1명의 지인, 또 다른 여성은 텔레그램에 올라온 구인글을 보고 찾아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동기나 구체적인 경위를 추정할 단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하는 한편 신호가 끊긴 여성들의 휴대전화를 찾고 있습니다. 당초 실종 확인을 위해 경찰이 객실을 찾았을 때 방 안을 확인하거나 남성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은 당시엔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강제 진입이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대학교 인근에서 길을 가던 여성 2명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 명은 의식을 잃은 채 8시간 만에 발견이 됐는데요. 새벽에 범행을 저지르고 저녁이 되어서야 붙잡힌 20대 가해 남성, 성범죄 알림이에 등록돼 있는 성범죄자였습니다. 이주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큰 길가를 걷고 있는 여성 뒤로 한 남성이 따라갑니다. 얼마 가지 않아 남성은 갑자기 주먹으로 여성의 얼굴을 때립니다. 여성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도망치던 남성은 이내 다시 태연하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30분 뒤쯤 이 남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1km가량 떨어진 대학가 바로 인근입니다. 다른 여성을 뒤따라가던 남성은 또다시 여성을 마구 때렸습니다. 옷이 벗겨진 채 의식을 잃고 주차장에 쓰러져 있던 20대 피해 여성은 정오가 넘어서야 발견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충격을 입었습니다. 학생들이 있길래 가봤더니 처음에 보니까 바네키 같더라고요. 하지만 1차 범행 직후 피해 여성과 주변 목격자들이 잇따라 신고를 했지만 순찰에 나선 경찰이 가해 남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그 새벽 시간이라 이렇게 탐문할 장소는 거의 없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선거일이라고 해서 발병이 늦은 건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30분 뒤 곧바로 2차 범행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적성이 명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2차 피해자를 좀 빨리 발견을 할 수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긴 하네요. 저녁 8시 30분쯤 집에 있던 20대 가해 남성은 긴급 체포됐고 확인 결과 성범죄 알림이에 등록돼 있던 성범죄자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살인미수와 성폭력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